여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구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24살 김지수 씨. 12년 경력이 AI 검수원으로 수렴되고 있는 번역가 이민준 씨.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엔지니어 박성현 씨. AI로 기속된 일자리 3년 만에 12배. 빅테크 로비 자금은 역대 최고. AI 피해 노동자 보호 법안은 손에 꼽을 수준.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한 기술 발전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늘 일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자동화가 되면 새 직업이 생기고 결국 괜찮았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번 변화가 이전 변화들과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것. 과연 그럴까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은 인간의 몸이 하던 일을 땅에 넘겼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일.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이 하던 일을 기계에 넘겼습니다. 직물을 짜고 철을 두드리는 일. 그리고 지금 AI 혁명은 인간의 뇌가 하던 일을 기계에 넘기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일. 이전의 혁명들은 인간의 일부를 대체했습니다. 이번 혁명은 인간이 인간인 이유, 그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일자리를 없애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부는 사라졌지만 정비사가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나왔을 때 타이피스트는 사라졌지만 프로그래머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라지는 일자리가 먼저였습니다. 새 일자리는 항상 나중에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간극입니다. AI가 만드는 새 일자리를 보십시오. 머신러닝 엔지니어, AI 아키텍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을 직함들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AI를 직접 만들거나 AI가 잘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대체한 자동화 공장을 관리하는데 엔지니어는 10명이면 충분합니다. 없어지는 일자리는 수천만, 생기는 일자리는 수만. 이 간극이 역사의 모든 전환기 중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속도입니다. 농업혁명에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산업혁명은 약 100년, 디지털 혁명은 약 30년, 그리고 지금 이 변화. 챗 GPT가 세상에 나온 건 2022년 11월입니다. 3년 뒤인 지금 AI는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스트의 80%를 혼자 해결합니다. AI 코딩 에이전트 데빈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실제 GitHub 이슈 해결률이 1.96%였습니다. 1년 뒤 80%를 넘어섰습니다. 1년입니다. 아모데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년 전엔 똑똑한 고등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똑똑한 대학생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회가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 단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바뀌는데 수년, 교육 커리큘럼이 바뀌는데 수십 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데 한 세대. 그런데 AI는 매달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술의 속도가 인간 사회의 적응 속도를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빠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온 모든 시스템, 법, 교육, 복지, 노동제도, 이것들이 이 속도에 맞게 설계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배는 빙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키를 돌리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속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200년 동안 굴려온 경제 엔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사람을 고용합니다. 사람은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은 사람이 소비자가 됩니다. 소비가 다시 기업을 먹여 살립니다. 이 순환이 자본주의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 순환의 한 축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줄입니다. 사람이 줄면 소비자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가 수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스스로의 심장을 조금씩 멈추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중산층 소득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은 늘어나는데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향하는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모데이는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I가 만드는 거대한 부는 기본적으로 AI 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그걸 막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드는 기술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발 더 물러서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때 권력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갔습니다. 생산 수단을 가진 자가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AI 혁명에서 생산 수단은 무엇입니까? 데이터입니다.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리고 모델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의 절대 다수가 지금 몇 개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픈 AI, 엔서로픽,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인류 역사상 이렇게 소수의 민간 기업이 이렇게 강력한 생산 수단을 이렇게 빠르게 독점한 적이 없었습니다. 19세기 말 JP 모건은 철도와 금융을 장악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장악했습니다. 그것이 한 시대의 권력 지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광범위하게 인간의 지적 인프라 전체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1440년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 전까지 정보는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성직자가 성경을 해석했고 귀족이 법을 정의했습니다. 지식은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인쇄기는 그 독점을 깼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유럽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질서가 한 세기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너무 천천히 왔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니 세상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씨가 채용 공고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민준씨가 자신의 단가가 AI와 비교당하는 것처럼 성현씨가 자신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분기점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텐베르크 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 트렌드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I가 또 발전했구나. 적응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것을 판의 교체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이 순간 이미 넘을 수 없는 인식의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을 겪은 수렵이는 사냥을 더 잘하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을 겪은 장인은 손기술을 더 연마하는 것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엔지니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번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지성으로 무언가를 해온 모든 직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